안녕하세요. 안녕희입니다. 이제는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한번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경제 뉴스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기사 제목은 자영업자 곡소리에 배달비 50% 지원 파격 정책이라는 최저임금 관련된 뉴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좀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욕도 많고 조금은 안타까운 소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뉴스를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는구나라고 편안하게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 아니면 뭐 씻을 때 그럴 때 틀어놓고 한번 계속 자주 들어본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한번 오늘 최저임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저임금이 만 30원. 30원은 왜 저렇게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만 30원이 되었어요. 이제 2025년도부터. 그래서 이게 월급으로 하면 209만 6,270원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도에는 2023년에 9,620원, 24년도에 9,860원. 이제 2025년도에 만 30원이 되었어요.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뭐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2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점주들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면 59%가 배달의 민족, 한 21%가 쿠팡이츠, 나머지가 이제 요기요랑 기타입니다. 그래서 뭐 통상 배달료는 크게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로 나뉜다. 중개 수수료는 식당 주인 등 점주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내는 돈이다.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는 소비자와 점주가 나눠낸다. 예컨대 3,000원의 배달비가 있다면 소비자와 점주가 1,500원씩 부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점주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배달비를 온전히 부담하거나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개인 법인이 약 100만 명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건당 배달비를 절반가량 보조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정기료 지원인 대상인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기사 사람이 이제 기자도 똑같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 이상해요, 매우.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은 올렸어요. 근데 국가 세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돕는다고요? 아니, 그렇게 임금을 왜 올리는 거예요? 임금은 올라갔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산정할 때 인건비가 40% 정도, 매출액의 40% 잡고 계산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창업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인건비를 올리고 국가는 국가 세금을 써서 써요. 그럼 누가 과연 정상적으로 근로를 해서 그 세금을 내고 싶어 할까요? 그냥 저도 이걸 보는 순간 이럴 거면 그냥 마음 편하게 소상공인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알바, 내가 좀 늦게 일어난다면 알바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이걸 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본다면. 제가 온라인 싹가드방 친구들한테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정부가 메꿔준다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을 거다. 그럼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도대체?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멍청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정부는 적자 한국은행 마통을 90조나 쓰고 요번에 세수 적자가 72조 정도 났다면서요. 법인세가 들거쳐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돈을 이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 폐업하신 분들은 결국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이자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누가 칼 두고 협박했나요? 너 카페, 너 마라탕, 너 탕후루 집회 라고. 자,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다시 돌아가자면 문제점이 뭐냐면 정상적인 혹은 전통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우리가 왜 그들을 구해줘야 되나요? 정부가 그것도 세금을 통해서요. 누구한테 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막 유튜브, 뭐 인스타 여러 매체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새로운 고객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단고 고객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배달비 지원 아니 그럴 거면 최저임금 왜 올려냐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다르게 여러 가지 확장되는 어떤 영업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난 이해해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식인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누가 그러면 세금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근로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라든가 그런 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방치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비 자영업자, 한계 자영업자, 한계 법인, 좀비 기업 이런 것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청년들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막 그죠? 이제 막 정년 연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도 않고 이딴 거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정하는 견제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위원회들끼리 사용자, 뭐 공익, 그다음에 뭐 누구예요 또 노조, 뭐 이렇게 노동자 이렇게 세 명이서 막 둘이 셋이서 뭐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도떼기 시장처럼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 장난하냐고요, 걔네들. 아니 뭔 근거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만 30원을 결정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그 공약으로 10,000원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죠. 근데 결국 됐어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알바가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알바가 생긴 거예요. 사실적으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 4,000원이었어요. 최저임금이. 2011년도에. 근데 벌써 10,000원이면 10년 사이에 10,000원이 오른 거죠. 아니지. 4,000원이니까 6,000원 가까이 오른 거죠. 이 상승폭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는 비슷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치킨 먹으려면 2만 원이고 지금도 치킨 먹으려면 2만 원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경제가 막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걸 좀 현장의 상황을 좀 보고 뭔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 사용자들의 주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누굴 위한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봐요? 알바생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못 주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세수가 70조가 적자예요. 그죠? 하는 마통을 90조나 썼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이제 가계 부채가 1,100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최저임금을 해서 막 부흥을 일으키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르거나 쪼개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정하는 위원회들이나 정부가 너무 생각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배달비 지원. 야씨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럼 저도 할까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빚도 신용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합시다. 뭐로 힘들게 쇠가 빠지게 해서 그거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6천만 원 이하는 또 어떻게 고른지 저거 어떻게 판단할 건데 매출 6천만 원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배달료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나
얘네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매출은 과연 올랐을까요? 어떤 제가 옛날 기사를 보니까 뭐 치킨 하나 팔면 1,000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결국에는 그 1,000원이 쌓이고 쌓이게 될 거잖아요. 물론 저 플랫폼 업체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정부가 또 이걸 또 압박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플랫폼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죠? 좀 배달의 민족, 쿠팡이죠, 요기요담이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신한은행이 만든 땡겨요. 아니면 이제 경기도에서 뭐 만들었죠. 경기도가 뭐 정부에서 만든 그런 지자체에서 만든 어플들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뭐 잘 되고 있습니까? 땡겨요도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뭐 그런 기업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유율을 늘리고자 점차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들이 더 많이 나와야 경쟁이 이루어지죠. 안 그러면 뭐 계속 쟤네들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쿠팡이츠가 우리 와우 멤버십 하면 우리 무료 배달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를 사업자한테 정가를 하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일단 후생만 따지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정이라든가 그러려고 만든 게 공정이 아니에요?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쿠팡이츠에서도 아 그런가?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 이건 뭐 대구 말고 뭐 결과값도 안 나왔는데 이거 막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줘서 얘네들이 더 다양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구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만든 그 배달 어플들은 잘하고 있다. 지금 성과가 괜찮다.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타 3.6% 2%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차할 거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하라고요. 돈 그렇게 혈세 쓰고 경기도인가 뭐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자체에서 만든 어플이 결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제로페이? 개판 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돈 써서 그렇게 할 거면 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대안으로는 저는 스타트업들이나 중개 관련된 애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저는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주유수당인 게 우리나라만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없애야 된다고 봐요. 아니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유수당까지 붙이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그거는 받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뭔 개소리예요. 아니 뭔 대행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채용이 안 된다니까. 쪼개기 알바, 메뚜기 알바 이렇게 형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래 그건 인정해. 그럼 이 10,000원에서 이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길게 일하고 여러분들이 뭐 계속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단 5시간이라도. 그죠? 3시간이라도 5시간이라도 뭔가 주기적이고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 내가 버는 매출은 한계가 있는데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도 않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업에 대충 하고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주유수당이나 이상한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제가 자꾸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무대분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번 지금 시총 순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왜 자꾸 아까 그 스타트업들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총 순위를 한번 볼게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LG 엔솔, 4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5등 삼성전자 우선주, 6등 현대, 7등 기아, 8, 셀트리온, 9등에 이제 KB금융, 10등에 포스코, 11등 네이버, 12 신한, 13 삼성물산. 자, 잘 봐요. 1등부터 10등가 중에
서비스업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KB금융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아니면 그에 관련된 업종. 사실 이게 제약회사는 서비스업이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모호한데 세모라고 합시다. 그래봤자 셀트리온, KB금융밖에 없네요. 삼바는 만드는 위탁회사니까 완전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10등 미만으로 이제 11등의 네이버, 12등의 신한, 나머지가 물산, SDI, LG화학, 현대모비스, 표스코, 퓨처엠, 삼성생명. 이것도 뭐 보험이니까 금융이니까 맞네요. 지금 3개 나왔네요. 네이버, 신한, 삼성생명. 19등 카카오, 드디어 카카오 나왔습니다. 20등의 하나금융. 이제 밸류업 때문에 이제 금융주가 쭉 올랐지. 얘는 원래 10등 미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옛날 거로 보자면, 그러니까 밸류업 때문에 오른 거지. 그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는 싹 다 서비스업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서비스, 도소매, 숙박업 이런 서비스업 관련인데 시총 순위에는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을 볼까요? 미국의 시총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걸 제가 지금 블로그로 좀 얘기를 할게요. 좀 급하니까. 1등이 마소, 2등이 애플, 3등 엔비디아, 4등 구글, 5등 아마존, 6등이 메타, 7등이 버커셔 해서웨이, 8위가 일라이 릴리, 9위가 브로드컴, 그 다음 비자, JP모건, 테슬라, 월마트, 엑슨모빌, 유나이트 헬스케어. 여러분 벌써 1등부터가 마소예요. 1등 마소 서비스 맞죠? 애플 서비스죠. 애플은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제조는 다른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걸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업에 좀 더 가깝죠. 엔비디아도 반반. 구글 서비스 맞죠? 네이버랑 같은. 아마존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타 서비스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금융이니까 서비스. 일라일리는 이제 제약회사인데 얘네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고민이 돼요. 이런 애들은. 세문합시다잉. 브로드컴, 비자, JP모건 맞잖아요. 뭐 브로드컴은 그렇다 쳐도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은 시총 순위가 실제 서비스업들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중요한 점들은 첫 번째, 서비스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만들자는 개념보다 스타트업들이나 유니콘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뭐 경제가 좀 좋나요? 아까 안 좋은 얘기 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주유수당이라나 그런 나쁜 안 좋은 규제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뭐 차등화가 많이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이 차등화를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결국 그래서 오늘 날짜 보니까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원석 이제 여당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게 좀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김해라든가 이게 완전 지방이 있잖아요. 부산이나 김해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냥 예시예요. 지역적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예시로 김해에 있는 편의점과 서울 명동에 있는 편의점은 당연히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집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근데 김해에 있는 분들에게 만약에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뭐 10,000원인데 얘네는 야 우리는 한 7,000원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또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은 한도선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지켜와야 되겠죠. 근데 또 뭐 김해이신 분들 뭐 김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진짜 저 멀리 지금 뭐 관광 위주로 하시는 저 밑에 지방 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을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지방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게 좀 있을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우려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서 잘 되면 상관없지만 항상 안 좋은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봐야 돼요. 제가 좀 얘기하다가 또 화가 나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는 임금은 올라.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경제 상황이랑 안 맞게 임금을 올려놓고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또
세금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어. 이 순환 구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관련 스타트업들이나 관련 중간 개체들이 매개체 중개물이들이 나와서 걔네들을 좀 더 우리나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규제부터 없애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장에 좀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래요. 좀 흥분하다 보면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건 익숙하잖아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하지만 오늘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좀 잘 정리해서 또 문의를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0분, 원래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다면 제 블로그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물어보거나 오픈 채팅 통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뉴스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나서게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까지는 안 바랍니다. 구독을 해서 꼭 좋은 더 많은 채용 관련된 얘기도 듣고 이렇게 시사적인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